기본 문법 기문. 요거는 1번부터 8번까지 파트 1, 그리고 9번서부터 12번까지 파트 2로 해서 두 부분으로 찍고 그리고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 기본 같은 경우는 1번부터 8번까지는 영어 문법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9번서부터 12번까지는 고등부 내신, 특히 주관식 서술형에 잘 나온 패턴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A4 용지 한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담고 영어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없이 영어 공부를 하느냐는 180도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의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나한테 고마워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됐죠? 그러면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설명 들어갈게요. 영어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어는 뭐예요?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선, 암기, 후, 이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안 돼요. 선, 암기, 후, 이해. 우리가 알파벳 뭐 이해하고 암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 암기, 후, 이해. 갑시다. 구하절의 개념. 너무나 간단해요. 구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가 없는 걸 구,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정립을 안 해놓으면 구가 뭐지? 절이 뭐지? 이래버려요. 주어 동사가 없는 건 구, 주어 동사가 있는 건 절. 그리고 밑에 보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영어 문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법이에요. 이게 품사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용법 이거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베이스 밑에 깔려 있는 기본적 개념이에요. 그럼 볼게요. 명사용법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설명되어 있지만 주어 자리,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쓰이는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런 자리에 쓰였는데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주어 동사 있으면 절.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리만 잘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명사 구의 종류, 투정사, 그다음 동명사 나와 있죠.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 구의 형태로 쓰이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들은 대부분이 문장에서 해석이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해석돼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절의 종류. 대절, 의문사절, 왓절, 그 다음에 whether, if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긴 문장, 그러니까 짧은 문장들은 뭐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달라지는 건데, 특히 긴 문장에는 명사절이 반드시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사절이 어떤 명사절이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게 우리가 문장 구조 살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일단 명사절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대절 나와 있죠.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일단은 여기서 대 같은 경우는 접속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문장에서 해석은요, 명사절 우리 명사 구하고 똑같아요.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해석돼요. 그리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의문사절 같은 경우는 이 의문사의 뜻에 충실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왓절 나와 있죠.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왓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석은 뭐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whether나 if, 우리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라면 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가 명사절로 쓰이면 whether하고 똑같은 뜻으로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절 종류 요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독해할 때 명사절 앞에서 끊어 있는 건 가장 좋은 끊어 읽기 방법의 하나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밑에 형용사적 용법 봅시다. 자, 형용사 용법 보면, 자, 영어 문법에서 형용사 용법은요 무조건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눠져요. 자, 한정 용법과 서술 용법. 그 문법 책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제한 용법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한정요법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정요법, 서술요법 나눠지는데, 한정요법 봅시다.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조동사가 없으면 구, 조동사 있으면 절. 됐습니까? 일단 한정요법이 형용사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에요. 명사 수식. 자, 서술용법 봅시다. 근데 얘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호 자리에만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 자리에만 쓰이는데 조동사가 없으면 구, 조동사 있으면 절. 알겠습니까? 한정요법, 서술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정요법은 자, 형용사의 기본적인 용법, 명사 수식. 서술용법은 어떤 명사를 꾸미지 않고 보호 자리, 그러니까 주격보, 목적보호 자리에만 쓰이는. 됐죠? 자, 그래서 형용사구, 형용사절로 나눠지는데, 이 형용사구나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밑에 5번에 수식어구 있죠. 얘하고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들이고, 수식어구로 볼게요. 수식어구로 보면, 자, 영어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장구에서 밝혀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세 가지. 첫 번째, 수식어구. 두 번째, 명사절. 그리고 세 번째, 평행구조.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게 되면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단어의 문제인데, 일단 수식어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식어구, 온갖 수식어구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절 앞에서 끊어있는 거 좋다 그랬죠. 수식어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어있는 거 좋고요. 그리고 온갖 수식어구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말과는 달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쭉 이어지다가 동사 해서 이 동사에 뭘 물어보냐면 단복수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식어구는 문장 요소에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진짜 조는 뭡니까? 얘가 진짜 조예요. 그래서 동사 얘한테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수식어구는 문장 요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자, 맨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자, 문장에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죠.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랬을 때,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해석이 뭐 할 명사, 뭐 하는 명사, 뭐 했던 명사, 뭐 해야 하는 명사. 됐습니까? 뭐 할 명사, 뭐 하는 명사, 뭐 했던 명사, 뭐 해야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나와 있는데, 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뭐 하는 명사, 뭐 하고 있는 명사. 대부분 이거 수식어구 밝혀내도 해석 못하는 분들은 이런 해석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 있죠. 자,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자, 해석이 얘는 능동의 의미이기,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된 명사, 뭐진 명사, 뭐 받은 명사. 그래서 된짐 받은 명사, 된짐 받은 명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격대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동격대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한참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시험 문법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다가 보면 이런 문장들 볼 거예요. The fact that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the fact that 여기서 끊고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여기서 대시 동격 대시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the fact that 나오면 대대어가 앞에 있는 the fact을 꾸며준다고. 됐습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종류 알죠? 선행 명사에 따라서 who, which, 그 다음에 that. 자, what도 있는데 what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선행 명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명사절 할 때 언급했던 what절 있죠.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근데 얘는 앞에 선행명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명사절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 앞에 선행명사 꾸며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문법 책 찾아봐요. 여기서 다 설명 못하니까. 그리고 자 관계부사.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행명사에 따라서 when, 시간을 나타내면 when,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그 다음에 이유는 why, 그 다음에 how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선행명사에 따라서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쓰는데 근데 어법 문제 보면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거 비교하라 문제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 관계대명사 이하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 구조. 그런데 관계부사 이하는 어때요? 우리 부사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 이하의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가 되어 있는 완전 구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문장 구조만 살펴주면 돼요. 여기가 관계 대명사 자리니, 관계 부사 자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됐죠? 그리고 전명구가 나오는데 밑에 6번 봐요. 자,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주어동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글자만 따라 전명구, 사람 이름 아니에요.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 그리고 주어동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명구. 문장상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부사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더 자세한 거 우리 문법 시간에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세요. 형용사구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형용사구는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수식어구 중에 하나가 형용사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구라고 판단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아싸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불행한 현실 중에 하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대대이 됐을 때까지, 아니, 그냥 성인이 돼서 뭔가 필요해서 영어 공부하는데, 그때까지도 형용사구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잘못이죠? 본인 잘못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면, 수능을 포기하는 거지만,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수포, 영포, 인포. 알겠습니까? 영어 포기하지 마세요. 수업도 마찬가지고. 형용사구는 우리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있으면 제가 패턴 자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좀 지울게요. 명사, 주어, 동사. 원래 얘는 여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속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따로 그냥 떼놨을 뿐인데 뭐냐면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여기에 뭔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 끊고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가 동사한 명사. 알겠습니까? 주어가 동사한 명사. 됐죠? 많이 봐왔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주어가 동사한 명사. 됐습니까? 수요 끝났고 위에 부사용법 봐요. 자, 부사용법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장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게 부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부사가 쓰였어요.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밑에 써놨듯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주어 동사 있으면 절.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시간 부사절, 이유 부사절, 조건 부사절 이런 얘기 들어봤죠. 됐어요? 거기 이제 주어 동사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사의 특징은 그 문장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있으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려가서 7번. 자동사, 타동사 개념은요,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되죠. 자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이잖아요. 그냥 지금 혼자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뒤에 목적 필요 없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는 타동이잖아요. 뭔가 의해서 얘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적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져요. 그래서 사전적 표기는 얘는 이렇게 표기하고 얘는 이렇게 표기해요.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하는데. 그리고 자, 문장의 기본 형식. 자, 중1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자, 이게 영어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자,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이 어순을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손해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쓰인 동사들 자동사, 그러니까 3형식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타동사. 자, 4형식 같은 경우는 타동사인데 뭔가 주다란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두 개 나오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우리 줄여서 간목, 진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간접 목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somebody,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많이 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something,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식 구문을 외울 때 주어,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지금 써놨듯이 자, 수요 동사 플러스 somebody, something, 그러니까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주다 이런 기본 개념이라서 somebody, something 됐습니까?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주다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자, 살펴볼 때 좀 더 빠르게 도움이 돼요. 됐죠? 그리고 자 5형식 구문에서 보면 당연히 타동사죠. 그리고 자 목적 보호가 쓰였는데 이게 보호란 개념은 뭐냐면 여기 주격 보호도 쓰였지만 이게 보호는 보충 설명이에요. 그럼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는 뭐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주격 보호가 의미상 같아요. 그리고 5형식 구문에서 목적 보호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상 둘 다 어때요? 같겠죠. 이게 기본 개념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어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이 모든 문법들이 간단한 A4용지 한 장이지만 이게 아까 설명했지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어문법을 잘하냐 못하냐 알겠습니까? 그게 결정이 돼요. 알았죠? 여러 번 반복하고 우리 어차피 계속해서 시험 보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알겠습니까? 끝마칠게요.